짜잔!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의 단점이 장점이 될 수는 없는지, 우리가 장점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것이 누군가가 보기에는 단점은 아닌지 뒤집어 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뒤집어 보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텔레비에 육아 프로그램들이 좀 있는데요. 저희는 KBS 2에서 하는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요. 거기에 이동국이라는 축구선수의 아들이 나오는데요. 별명이 대박입니다. 그 대박이가 암벽 등반에 도전을 합니다. 실내에 설치된 암벽에 등반을 하는데요. 10m 높이에 있는 종을 치고 내려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벽 등반에 도전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할 수 있다! 그러고선 과감하게 덤비는데 올라가다가 한 2m 올라갔을 것 같아요. 못 올라가고 내려왔습니다. 그 내려왔는데 텔레비전 자막이 첫 도전 실패라고 자막이 나왔더라고요. 자, 첫 도전 실패인가요? 뒤집어 보시면 어떨까요? 첫 도전에 2m 올라가는데 성공했다 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까요? 자, 우리는 뭔가 원하는 대로, 뭔가 목표한 대로 안 되면 그 중간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다 실패라고 표현을 해요. 그건 과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행착오고요. 경험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실패, 제가 얘기하는 경험,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서는 정말 원하는 걸 이루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경험이 필요하고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을 실패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을 하더라. 그런데 그것은 뒤집어 보면 그만큼 성공한 거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다이어트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다이어트에 실패했다고 얘기하시나요? 저는 다이어트에 실패했다고 표현은 안 합니다. 살찌는데 성공했다, 또는 체중을 줄이지 못하는 것에 성공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좀 억지 같죠? 여러분들 포스트잇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게 실패한 접착제입니까? 성공한 접착제입니까? 3M이 그 당시에 좀 경영난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포스트잇 때문에 살아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포스트잇은요, 강력한 접착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 실패한 것이 나중에 상업화가 되면서 대박이 난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지 못했다, 그러니까 실패다가 아니라 잘 안 붙는 접착제 만드는데 성공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이어트의 실패를 조금 여러분들이 억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모임을 할 때 한번 나오시면 다이어트에 실패했다가 아니라 살찌는데 성공했다 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여러분에게 입증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근데 영상으로는 설명드리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는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오프라인 모임에서 이 세상에 실패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패와 비슷한 맥락으로, 자, 포기라는 거 여러분들 하시나요? 뭘 하려고 하다가 안 하게 되면 포기했다라고 표현하죠. 그걸 뒤집어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안 하기로 선택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능 시험을 봤는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적에 맞춰서 대학교를 갈 것이냐, 아니면 재수를 해서 또다시 원하는 학교에 도전할 것이냐 라는 선택길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성적에 맞춰서 대학교를 가기로 했다, 그러면 재수를 포기한 건가요? 재수를 안 하고 대학교를 성적에 맞춰서 가기로 한 겁니다. 자, 만약에 그 학생이 재수를 하기로 선택했다면 대학 가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성적에 맞는 대학을 안 가기로 선택하고 재수를
선택했다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라는 말을 너무 쉽게 씁니다. 자, 세상에 포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안 하는 걸로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스트레스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겠죠. 자, 또 이런 건 어떤가요? 여러분이 3박 4일 휴가를 얻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하시죠? 아, 벌써 3일이 지났네 라고 표현하시나요? 아니면 아직 하루가 남았네 라고 표현하시나요? 자,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쪽이 기분이 좋으시죠? 어느 쪽이 더 희망차시죠?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벌써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벌써와 아직은 상황에 따라서 벌써가 부정일 수도 있고 긍정일 수도 있고, 아직이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벌써와 아직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해보자 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속담에도 그런 게 있나요? 우리 아는 게 힘이다 라고 표현하나요? 그걸 뒤집으면 뭐죠? 모르는 게 약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자, 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라는 표현 쓰나요? 그걸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빛 좋은 게살구가 됩니다. 또 배친장도 맛들면 낫다 라는 표현 하나요? 그걸 또 뒤집어 보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라는 표현도 써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 저렇게 쓰일 수도 있다.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긍정적인 의미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족이나 배우자의 단점들이 보이나요? 그걸 한번 뒤집어 보시죠.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 지금 만약에 배우자와 갈등을 한다면 그 갈등하는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정말 그게 단점인지, 정말 그게 연애할 때도 있었던 모습인데 그 모습 때문에 반해서 결혼을 한 것은 아닌지, 과묵해서 좋아갖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 과묵함이 숨이 막히는 건 아닌지, 카리스마가 있어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것 때문에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봤더니 고집불통인지, 자상한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우유부단한 거는 아니었는지. 자, 이렇게 보면 우유부단, 저렇게 보면 자상함, 이렇게 보면 카리스마, 저렇게 보면 고집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묵한 거고 어떻게 보면 답답한 모습인 거죠. 여러분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무조건 다 좋다는 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숨 막히는 거, 어떻게 하면 숨 막히는 것을 숨 안 막히게 과묵함을 장점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라는 얘기들은 영상을 계속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캐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반드시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고,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단점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지금 나에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단점이라고 보이는 부분들을 뒤집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십시오. 부정적인 걸 선택하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기분이 나쁜 거고요. 긍정적인 면을 선택하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으신 겁니다. 자, 오늘은 뒤집어 보자 라는 얘기를 마저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긍정의 선택의 비법, 있는 것에 집중하자 라는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긍정을 선택하는 비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하셔도 좋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굿바이 스트레스!